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트 43에서 45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작가와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문학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문학 중에서도 일단은 문장들이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작가는 미상이고 제목에 땡땡땡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고전 소설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대부분 등장인물의 이름 뒤에 누구누구에 대한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뜻으로 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금방울이라는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제목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바로 보기보다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43번 문제에서는 일단 변씨라는 사람이 1번과 2번 선지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해룡이라는 인물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금방울전이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금방울, 금방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도 금방울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기 전에 일단은 중심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해룡이라는 애는 5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중심 인물이겠구나 라는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금방울 제목에도 나와 있었으니까 얘도 중심 인물이야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존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지 안에 2번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4번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A에 대해서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특정 부분을 보고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이 좋으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A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잠깐 봤더니 자, 이 부분이네요, 여러분. 가군이 돌아가신 뒤, 자 여러분, 근데 가군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각주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군을 보시면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루는 말, 그럼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 가산이 집안의 재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호환이라는 건 호랑이에게 화를 입는 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잘 나타났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사람이 다치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호환이 일어나서 지금 묵혀두었던 그 논밭을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그 땅을 일구고 싶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너를 장가를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될 수 있어. 그럼 어찌 기쁘지 않겠니? 라는 것을 통해서 둘 다 기쁘게 돼 라고 표현을 하죠.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A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일단 1번에서는 지난 일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라는 부분도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3번,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의문제기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도대체 넌 뭘 하는 애니? 라든지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4번, 자신이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땅을 일구어서 아까 전에 여기 A에서 그 땅을 일군다면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된다. 그럼 서로에게 일단 이익이 된다 라는 것을 장가 보내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파트라 볼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만류라는 건 말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설득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행위를 만류하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윗글은 서사구조를 도식화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보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보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보기 부분을 문제 풀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서사구조잖아. 그럼 서사구조라는 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가 풀려 나간다라는 것인데, 일단 해룡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또 해룡이 두 번째 위기를 겪고요. 또 그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해룡이라는 사람이 본문의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읽으면서 어떠한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부분을 그래서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전생의 부부였던 남의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그럼 지금 남의 용왕의 딸이 금방울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 해룡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라고 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 줬고요.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여기 변씨라는 등장인물 등장을 하고, 우리 등장인물에는 네모를 쳐볼게요. 소룡과 함께, 네, 소룡이라는 애도 등장인물이겠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변씨는 소룡이하고는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요. 근데 해룡에게는, 해룡이라는 우리 주인공이었죠, 여러분. 방아지를 시켰다. 근데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지를 쪘는데 얇은 후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럼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 얇은 후돈만 입은 아이한테 방아를 밤새도록 찢는 일을 시켰어 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이 변씨라는 사람은 성격이 매우 비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얇은 호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작가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편집자적 논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끊어서 잘 볼게요.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얘들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방에 들어갔어? 근데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쳐. 근데 덮을 것이 하나도 없어. 게다가 얘 얇은 호돈만 입었다며. 그럼 얘 지금 어떤 상황이야? 너무 추워서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해룡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해룡의 위기 파트. 근데 첫 번째 나온 위기니까 1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이 해룡의 위기라고 적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 얘들아? 여기 우리 45번에서 해룡의 첫 번째 위기다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위기라고 적은 겁니다.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얘들아, 근데 일단 이상한 느낌은 들지.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진대. 이미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방안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요. 그리고 놀라고 또 이상해서 바로 일어나서 밖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직 날은 밝지 않았어요. 그럼 갑자기 밝아질 이유가 없었던 거지. 또 하얀 눈이 뜰에 가득해요. 그럼 눈이 뜰에 가득하다는 뜻은 아직 밖에 춥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방 안이 갑자기 따뜻해질 리가 없잖아. 그럼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라는 부분은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기적이라는 단어를 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위에 예전엔 없었던 북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이 북만한 방울, 얘들아,
요 방울이 누굴 것 같아? 우리 제목이 금방울전이었잖아. 그럼 얘가 금방울이겠지 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고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금방울이니까 그치.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얘들아 일단 이 금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서 코를 찔렀대. 그럼 이 금방울은 일단은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 향취가 나잖아 지금. 게다가 금빛도 빛나고 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신기한 존재야. 신기하고 이상한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주인공인 해룡이한테 게다가 금방울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적어 놓을게요.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치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씨 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그럼 지금 변씨의 예상은 해룡이 죽었을 것이 예상을 했죠. 그래서 변씨의 예상 이렇게 적어볼게.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 봤더니 일단 세상은 전부 다 추워요. 근데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만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요. 뭔가 이 사람도 특이한 일이 생겼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변씨 예상과는 어긋난 상황. 그래서 여기에 변씨 예상과는 어긋남.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괴이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괴상하고 이상하다 라고 느꼈겠죠.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라고 여기서 이상하다 라고 평가가 나왔죠.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얘들아 이때 비는 빗자루란 뜻이야. 눈을 쓸려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강풍이 일어나며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얘들아 지금 봤더니 해룡이가 비를 잡고 눈을 쓰려고 했더니 광풍이 일어나서 눈을 다 쓸어줬어. 해룡을 자꾸 도와주는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일이고 지금 해룡에게 조력자가 생긴 거네요.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일단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서 없애고 싶어 했어요. 왜 죽여서 없애고 싶어 했어? 바로 위에 있지. 해룡이 요술을 부려서 사람을 속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해룡을 죽여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개교가 바로 요 A가 됐던 거구나. 그럼 이게 바로 변씨의 개교네.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집안이,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에 논밭이 있는데 걸레에는 호환이 호랑이로 인한 화를 입는 변, 사건 이런 거였죠.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니? 그럼 결국에는 그 땅을 다 일구어서 너도 장가를 보내고 싶고 우리도 잘 살고 싶어. 그럼 너무 기쁘겠어. 라는 거죠.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앞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씨의 개교인 것을 알고 변씨는 해룡을 죽이고 싶어 했어 라는 것을 알잖아. 그럼 변씨는 사실은 호랑이 때문에 해룡이 죽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여기에 보내는 거잖아 지금. 근데 겉으로는 해룡을 걱정하고 있죠. 겉으로는 해룡을 죽일 생각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해룡을 걱정함.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변씨의 성격, 겉으로는 남들에게 착한 척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음흉한 속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위선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했다. 그냥 겉으로만 일부러 말리는 채를 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습니까? 일단 옛날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되게 많아.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명론적 사고관이라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자,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덩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그럼 그동안에 버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게 야생 동물들의 자취만 남아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줄이 안 예쁘네. 다시 한번 해볼게.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룡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해룡이는 성격이 어때 얘들아? 용감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용감함.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 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칡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잠깐만, 그럼 지금 산꼭대기에서 칡범이 달려든 상태. 해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얘들아, 범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웬 호랑이야 라고 하는데요. 호랑이는 한자어고요. 호랑이는 한자어, 범은 우리나라의 고유어입니다.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그럼 호랑이 두 마리가 달려든 상태인 거죠.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 형광펜 쳐야겠다. 지금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칡범 그리고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 그래서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해룡의 위기인데 두 번째로 나온 위기니까 두 번째 이라고 적어줄게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 자, 여러분 또 여기도 보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이렇게 호랑이들이 달려들었어 라는 것을 통해서 호랑이들을 지금 금방울이 물리쳤어.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요소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에 다 갈아버렸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기적인 요소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얘들아, 이때 사지라는 건 죽을 장소. 그래서 매우 죽을 지경에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변씨는 해룡을 죽으라고 보낸 장소인 거예요.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이게 또 역시 변씨의 예상이겠죠. 변씨가 집 안팎을 들락갈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그럼 변씨의 예상이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긋난 상황이 돼버렸죠.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그럼 여전히 변씨는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에 들어가 보니 금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라고 해서 금방울이 먼저 해룡보다 방에 도착했구나 라는 줄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43번부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번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짜잔. 변씨가 추운 날에 해룡이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방에 가봤더니 해룡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채로 되게 따뜻하게 자고 있어서 놀라서 깨우려고 하다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 라고 하고 깨우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변씨는 소룡에게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하지 않았고요. 한번 해룡을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은 아까 진행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룡의 첫 번째 위기는 추운 겨울날에 밖에서 방아 찢게 만든 거. 그래서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 있었던 일. 근데 역시 이때도 금방울이 와서 도와줬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호랑이들의 공격에 구호동에서 해룡이 죽을 뻔했는데 이때도 역시 금방울이 와서 도와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기억은 집에서 얼어 죽게 될 디귿은 구호동에서 짐승에게 해를 입게 될 상황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디귿 모두 해룡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3번 니은은 장차 해룡에게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변씨가 디귿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 니은 파트 선생님 아까 일부러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해룡이 요술을 부려서 사람을 속인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해내서 이렇게 A라는 파트를 얘기하게 되었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니은과 리을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방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과정에서 해룡은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에 대하는 변씨의 이중성을 눈치채고 반발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해룡은 변씨의 이중성을 눈치채지 못하고요. 반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되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변씨의 개교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해룡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룡이 공손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다녀와서도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해룡은 변씨의 이중성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변씨에게 반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원래평가 설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